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고려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흔히들 거란을 물리친 현종시기 또는 문종시기를 고려의 최전성기라 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현종시기가 전성기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숙종시기와 예종 초기에 국력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를 고려의 전성기로 보든 예종대에 이르러 고려가 주춤해지고 전성기가 마무리되었다는 견해에는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바로 여진정벌의 실패였습니다. 고려가 전성기의 역량 전부를 투사했던 총력전인 여진정벌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행되었습니다만 한 번에 큰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고려가 여진정벌을 포기한 개괄적인 이유는 이미 이전에 여진정벌 영상에서 언급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결정적 계기인 갈라스 전투에 한정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려 전성기의 종말을 알리는 패전, 갈라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스 전투는 고려와 여진 사이에서 벌어졌던 최대 규모의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패배한 고려 측의 기록은 매우 간략하고 여진 측의 기록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기에 고려의 자세한 정황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기록을 조합하여 퍼즐 맞추기 하듯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스 전투 이전에는 고려의 패배 기록이 없습니다. 예종 3년인 1108년까지는 여진을 물리친 공신들에게 포상하는 기록들만 나오고 여진이 웅주를 포위했으나 오윤총이 격퇴했다는 내용이 그나마 위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는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종 4년인 1109년 1월 4일 함주에서 여진 쪽과 싸우다가 전사한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려가 입은 첫 피해가 기록됩니다. 이후 상황이 긴박했는지 윤관과 오연총을 다시금 동북구성 지역에 파견한 기록과 예종이 여러 차례 승리를 기원하는 불공을 들이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1109년부터 전황은 차차 고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09년 5월 16일 갈라스 전투 패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 예종 4년 5월 기록에는 이 전투의 결론이 단 한 줄만으로 짤막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진이 길주를 포위하자 오연총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했지만 크게 패했다. 추가적으로 고려사 저류 및 고려사 오연총 열전의 기록을 보면 여진이 길주성을 포위하여 성이 거의 함락 직전에 이릅니다. 그러자 오연총이 이를 구원하러 나섰으나 도중에 여진이 길을 막고 공격하는 바람에 크게 패하고 고려군은 무기를 버린 채 여러 성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죽거나 사로잡힌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여진이 남긴 기록인 금사 삼위와리 열전을 보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전투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갈라스 전투 직전에 삼위와리는 고려의 성 2개를 빼앗고 갈라스 전투 당일 3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모두 삼위와리가 활약하여 고려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얼어붙은 물 위를 건너 도망치던 고려군을 삼위와리의 여진군이 공격해서 거의 다 살해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동하던 삼위와리가 5만 명의 고려군을 만나 공격해서 후퇴시켰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다른 여진 장수인 석적환과 합세한 삼위와리가 7만 명의 고려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에 석적환은 삼위와리에게 하루에 3번이나 많은 적을 무찔렀으니 그 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치하합니다. 위 기록으로 인해 갈라스 전투에서 12만 명의 고려군이 전멸했고 고려는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기록 또한 아주 상세하지는 않은 까닭에 고려군 5만에서 7만을 더한 12만이 몰살당한 건 아니고 처음에 물리친 고려군 5만 명이 증원되어 7만 명으로 다시 싸웠다가 진 것이라는 설도 있는 등 고려군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성 높은 것은 세 번째 전투인 7만 명의 고려군은 오연총이 이끌던 주력군이었다는 추정입니다. 아마도 길주를 구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오연총의 부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삼위와리와 석적환의 부대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예기치 않게 벌인 전투에서 대패한 듯합니다. 고려는 구원을 위해 신속기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전투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반면에 여진은 이미 당일 2차례의 전투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전투태세를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투에서 여진은 최고의 맹장 삼위와리가 참전했습니다만 고려는 그의 비견될 용장인 척준경의 참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척준경이 이 전투에 참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섞인 가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양측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고려는 이미 2개의 성을 여진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각 성을 지키는 수비군을 제외하고도 7만에서 12만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갈라스 전투를 통해 그중 상당수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스 전투 이후 고려는 윤관을 파견해서 전황을 뒤집어 보고자 했으나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동북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고 화친을 받아들입니다. 즉 이 패배로 인해 고려는 여진 정벌을 중단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던 게 확실합니다.
합니다. 아쉬운 점은 승리한 여진 또한 그 승리를 이어서 고려를 압도할 정도의 전황장악을 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연총이 구원하고자 했던 길주성은 끝까지 함락되지 않고 버텼으며 화친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고려군이 물러났습니다. 아울러 오연총의 부대가 와야되었지만 17만 8천의 별무반 병력 중 상당수는 건재했으며 고려는 동북 구성 중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려의 최종 보스 윤관이 전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므로 다시금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진정벌 과정에서 고려가 누적된 국력 소모로 부담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만 갈라스 전투 이전까지는 여진정벌을 포기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할 정도로 3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든 해당 지역을 점유하려고 노력했고 힘든 전투도 많았지만 전쟁을 포기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여진과의 지리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전황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채 점령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스 전투라는 단 한 번의 패배로 인해 고려는 감당 가능한 임계점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양성했던 정예병 가운데 수만 명이 소멸해버린 타격은 쉽게 복구될 수 없습니다. 그 수만 병력의 공백으로 인해 여진과의 소모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복속이 문제가 아니라 고려 자체가 휘청거릴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절박함의 차이도 중요한 이유가 될 듯합니다. 고려에게 이 전쟁은 정복전이었습니다만 여진에게는 터전을 빼앗긴 방어전이었습니다. 특히 여진 통합을 추진하던 완안부 입장에서는 캐삭방이나 다름없었고 부족원 모두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게는 남의 땅에서 벌이는 싸움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힘들면 물러나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1019년 고려는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정예군을 몰살시키면서 동북아시아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고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90년 뒤인 1109년 갈라스 전투에서 여진에게 주력군이 몰살당하면서 그 전성기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고려는 이 시기에 보였던 수준의 국방력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주에서 시작된 고려의 전성기는 갈라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여진정벌이라는 고려의 꿈을 꺾어버린 사묘아리는 이후 거란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금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렇게 고려의 전성기는 여진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로써 고려사에서 가장 아쉬운 사건인 갈라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